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네, 4월 14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네. 며칠간 5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에 있어서의 효과가 네.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동통신 기지국의 네. 통계를 보면 눈으로 확인이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가의 통신량이 눈에 네. 띄게 줄었고요. 주택가와 같은 집에 있는 인구가 늘어났다는 건데 세대별로 살펴보면 네. 40대 이상, 중년층, 노년층의 참여가 적극적이었고 20대들의 참여가 좀 저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젊다 보니까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까지 연장됐잖아요. 네. 우리 특히 방송 보시는 20대 여러분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네. 찾기 위해서는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를 꼭 좀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생활 방역 태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점검 잘 해보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약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아침에 춥게 시작했는데 오늘도 일교차가 좀 크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큰 일교차를 염두하고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시간 대전 기온 8.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반면 한낮은 대전이 23도까지 오르며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 이 점 염두하고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종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1도, 아산 20도, 세종 2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에는 대전의 낮 기온 25도까지 올라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후 금요일과 일요일에 비가 온 뒤 기온은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네. 전 세계가 이제 마스크 품귀 현상부터 네. 생필품 사재기까지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전 세계에서 오. 한국산 제품이 인기가 최고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이러스 때문에 위생과 또 신뢰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찾으면서요. 뭐 이런 손소독제 같은 방역 제품부터 농식품까지 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을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발음이 하죠. 살아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렇습니다. 네. 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네. 우리 농어민들 그리고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들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기회가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힘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하면 음식 맛있죠? 맛있죠. 인터넷 정말 빠르죠? 네, 정말 빠르죠. 그리고 또 의료 기술 얼마나 좋습니까? 네. 끝으로 치안까지 좋은 나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를 파이팅 코리아 우리나라 최고야로 정해봤거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의 남자 박찬규 리포터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규입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최고야 파이팅 하고 있는데 네. 박찬규 리포터는 우리나라가 좋다라고 네. 느낄 때가 언제? 외국에 나가면 모두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요즘에 외국에 나갈 수는 없지만 뉴스를 통해서 외국 소식을 접하는데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 못하는 게 없지요. 당일 배송까지 가능하니까 사정이 필요 없고 네. 새삼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하고 살만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덧붙이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네. 이제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 여행을 마음껏 하실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벤처기업 다녀오셨나요? 지금 우리나라 여행을 마음껏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곳곳에서 또 요즘에는 캠핑카를 만나게 됩니다. 캠핑카가 차를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주문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차량을 특수 차량으로 주문 제작하는 벤처 업체를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현대인의 필수품 자동차.
장거리 운송수단에 그치지 않고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캠핑카부터 특수 업무 차량까지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데요. 국내뿐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꿈입니다. 때론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도움이 되고 행복을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사용자 맞춤 제작이라 더 만족도가 높다는 특수 차량들 구경하러 가실까요? 화사한 봄꽃들이 만발한 요즘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따라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아쉽지만 근처 공원에서라도 꽃 구경을 하며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야, 어딜 둘러봐도 아름다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 봄입니다. 이럴 때 걸어가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개조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고 즐거움인데요. 오늘 그런 차량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봅니다. 가시죠. 요즘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캠핑카. 이곳은 차량 정비는 물론 차량 제작과 개조가 가능한 벤처 기업입니다. 야, 이게 뭔가요? 남자들의 로망 캠핑카 아닌가요? 이 차를 타고 산으로 들러 바다로 여행을 떠나요. 캠핑을 떠나요. 아, 부럽다. 가고 싶다. 누구세요? 사람이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에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 차량에 AS가 들어와서 저희가 점검 중에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척척. 차량 제작은 내 손 안에 있다. 황진우 씨입니다. 저는 캠핑카 하면 기존의 차량들이 다 완성돼서 나온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나 봐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보통은 생산시설은 같은 것들을 찍어내는 형태의 붕어빵 방식이라면 맞춤식 제작으로 가는 것들은 모든 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쓰고 필요 없는 것은 빼는 맞춤식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캠핑카를 만나봅니다. 이 차가 25인승 승합차인데 역시 캠핑카로 개조됐다고 하거든요. 안에 작업 중이라는데 들어가서 실내를 확인합니다. 2014년부터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캠핑카 제조가 합법화됐고 올해 3월부터는 모든 차종의 개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실내는 차 안이라는 사실을 잊을 만큼 넓고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야, 확실히 여기는 넓네요. 마치 펜션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작은 2평짜리 펜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TV에 에어컨, 침대도 싱글이 아니고 더블이고요. 싱크대, 화장실까지. 와, 이것도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제작했고요. 4인 가족을 위해서 침대의 사이즈부터 싱크대, 욕실, 그리고 TV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까지 고려해서 하나하나 맞춰서 제작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중점에 두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저희는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게 일단 고객님들이 타시는 거고 그 가족들이 타시는 거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상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기성품을 사실 때는 나한테 맞춰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4인 가족이 나는 TV를 보고 나는 음악을 듣고 나는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 개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그 배치도나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의 용도 변경과 제작에는 국토부 허가가 필요한데요. 황진우 씨는 차량 정비와 제작 분야에서 10년가량 경험을 쌓고 2015년 창업했습니다. 이상하게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알려주지 않은데 차를 참 좋아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이쪽으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정보라든지 스킬을 제가 좀 많이 습득하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걸 하면 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일을 하다가 기회가 돼서 2015년도에 청년 창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핑카만 제작하냐고요? 아닙니다. 특수목적 차량은 관공서에서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차는 병원이 많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동 검진 차량으로 제작됐습니다.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조한 거죠.
전라북도 지역의 많은 업체들을 컨택하고 상담을 받아보고 했는데요. 저희의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 지역으로 블로그 검색이나 조금 유명한 업체들을 검색하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조건과 방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제작이 완료된 뒤에도 사용자가 만족할 때까지 에어포터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대전의 한 연구소가 의뢰한 이동통신 측정 차량의 점검을 위해 나왔습니다. 이 차는 뭐 하시려고요? 이 차도 캠핑카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차는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차를 저희가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신다고 의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설계나 부분적인 점검을 좀 필요로 해가지고 가지러 왔습니다. 판매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했다고 그 이후에 연을 끊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서비스하고 AS하고 형태를 잡아드리면서 보다 안전하게 차량을 좀 타고 다니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의 변신도 기대해 주세요. 차종이 다양해지는 만큼 사람들의 요구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차량 정비와 제작 기술도 필요한데요. 봄이 되면서 겨운에 쌓인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해 스팀 청소를 의뢰하는 차량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닦아주면 새 차처럼 번쩍번쩍 광이 나죠. 잠시만요. 야, 보니까 이 차는 차량 정비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왜 들어온 거예요? 이 차는 차량 스팀 케어 때문에 입고된 상태입니다. 일반 새 차와 차이점들이 있나요? 새 차는 물로 해서 찌든 때가 벗겨지지 않지만 스팀을 사용하기 때문에 찌든 때까지 완벽하게 벗겨져서 차가 깔끔하게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해 같으면 차량 주문이 많은 봄이지만 올해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요. 어려운 때일수록 다음을 위해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트렌드를 읽고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이 차량 관련 개조 제작 업체에서 회의하시는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네요.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디자이너는 약간 무형에서 유형을 창조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캠핑카 작업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냥 보통 차들, 일반 거리에 다니는 차들과 똑같은 차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보니 그 캠핑카가 완성이 됐을 때 제가 작업한 건 아니지만 어쩐지 동질감이라고 할까 같이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중소기업 벤처부의 연구 과제를 수주하고 접이식 패전 시트를 개발해 앞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진출할 계획인데요. 세계 무대로 뻗어날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한 3분과 4분 정도의 그런 팀원이나 아니면 지사장님, 주주님들이 있어서 같은 생각으로 국내뿐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꿈입니다. 사람들의 뚜렷한 개성만큼이나 차량의 용도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맞춤 제작된 특수 차량.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힐링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편안한 차량을 만드는 사람들. 앞으로도 멋지게 변신한 특수 차량을 기대합니다. 야, 이 특수 차량, 캠핑카, 오. 이동 보건소 차량, 네. 그리고 이제 연구원 업무 오. 차량까지 내부가 확 변신된 특수 차량들을 봤는데 네. 올 3월부터 저도 지금 알게 됐거든요. 이 모든 차량이 개조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시겠어요? 네. 네, 2014년부터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한해서만 개조가 가능했는데 올해 3월부터 규제가 더 완화돼서 모든 차량에 한해서 개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또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주문 제작하고 또 지속적인 AS까지 가능하니까요. 훨씬 더 좋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네, 자동차 정비뿐만 아니라 주문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 만족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황진우 씨는 대학에서 기계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관련 업체에서 10년 정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 업체를 창업하게 된 건데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업체를 꿈꾸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관련 업체가 한 2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시대니까 더욱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네. 그 뭐 가족들이 캠핑카 타고 놀러 가는 상상도 참 좋지만 네. 저는 이제 시골 마을에 오. 예쁘게 잘 개조가 아. 된 이동식 복원 차량에 네. 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진료받는 걸 그렇죠. 상상하니까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행복을 선물하는 특수 차량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엔 퀴즈.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네.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네. 추첨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퀴즈도 함께 쭉 해주세요. 5문제 다 맞추신 분에 한해서 네.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린다는 거죠. 자, 오늘도 아침엔 퀴즈는 박찬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앞서 화면에서 소개해드렸던 차량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장기간 여행을 하면서 조리와 숙박이 가능하도록 만든 자동차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문제가 잘못 나왔는데요. 네네. 네. 어제 문제가 다시 나갔거든요. 네. 일단 구도로 문제를 한번 내보시죠. 네. 네, 앞서 화면에서 소개해드렸던 차량과 관련된 네. 문제입니다. 문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예요. 네. 장기간 여행을 하면서 조리와 숙박이 가능하도록 만든 자동차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요트, 2번 캠핑카, 3번 트레일러. 뭐 어제 문제가 나가는 바람에 네. 그 힌트가 쉬워졌어요. 오. 어제 문제 정답을 이걸 타고 가면 돼요. 아하, 이걸 타고 가면 된다. 댐에 요트 탈 수 있나? 힘들 것 같은데요. 트레일러 타면 불편하겠죠? 네. 네. 어제 그 나오면서 아주 효과를 오, 봤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남자들도 가족들의 로망인데. 너무 좋죠. 네, 이것 타고 여행을 다니면요. 네. 정말 행복하고요. 이 안에 웬만한 것들 다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무엇일까요?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캠핑카가 정답이었습니다. 캠핑카는 원하는 여행지 어디서든 편안하게 캠핑을 할 수 있도록 탑승자 칸에 침대나 샤워 시설, 주방 등 각종 생활 설비를 갖춘 자동차를 말합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 캠핑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캠핑카뿐만 아니라 또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네. 차박 캠핑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참. 네, 또 일명 캠핑카법이라고 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3월부터는 모든 차량을 또 개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좀 욕심이 나네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 즐길거리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앞서 문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오류가 난 점 사과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더 흥나게 박찬규 리포터가 내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 진흙에 서식하는 대형 페류로 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맛이 달고 개운해 주로 껍질째 구워 먹는 이 조개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키조개, 2번 맛조개, 3번 새조개. 네, 이 세 가지 조개 다 맛있는 조개긴 하지만요. 맛있어요. 오늘 박찬규 리포터를 보니까 네. 혹시 이 조개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키가 쑥쑥 자라셨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그 조개를 안 해봅니다. 먹었나 네. 봐요. 저희 둘은 많이 먹어야 돼요. 키 컸으면 그죠? 자, 조개는 조개인데 네. 자, 이 삼각형의 조개 이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키조개가 정답이었습니다. 키조개는 삼각형 형태의 모양이 곡식을 까부르는 키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봄에 채취된 것이 가장 맛이 좋으며 특히 담백하고 쫄깃한 조개 관자가 인기가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조개 중에 가장 큰 조개라고 하잖아요. 오, 네. 산란기 전인 4월, 5월이 가장 맛있는 때라고 그러는데 그냥 키조개 드셔보신 분들은 그 맛 아시잖아요. 네. 관자. 우리나라에 뭐 곳곳에서 나겠지만 오천항에 또 이 키조개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한번 또 오천항의 키조개를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좋습니다. 맛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조개 또 만나봤는데 네. 다음 문제 또 만나야죠. 네,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번에는 OX 문제이고요. 밤에 잠을 잘 때 습관적으로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밤에 불을 켜놓고 자면 암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시죠. 와, 오. 암 발병 위험성. 오, 굉장히 무서워지는데요. 그래요? 저도 예전에 깜빡하고 불을 켜두고 잔 적이 참 많은데 네. 암 발병까지는 모르겠지만 불을 켜놓고 자고 나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피곤도 더 피곤하고 몸도 찌뿌드드하고 아무래도. 일단 건강에 안 좋은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밤에 방에 네. 불을 켜놓고 자면 과연 암 발병률이 높아질까요? 올까요? X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암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멜라토닌이 생성되는데요. 멜라토닌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지만 빛에 민감해 작은 불빛에도 분비량이 줄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빛공해가 심한 지역에는 유방암 발병률이 24%나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밤에는 조명을 다 끄고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주무시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환한 데서 열심히 일하고요. 잘 때만큼은 깜깜한 네. 데서 편안하게 숙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된 문제 네 번째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표소에서 지켜야 할 다른 선거인과의 거리 두기는 몇 미터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1m 이상, 2번 2m 이상, 3번 3m 이상.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2m라고 네.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줄을 서다 보니까 너무 길게 들어설 수 오, 없어서 네. 반 정도를 줄였다라고 하시면 네, 좀 오. 알아들으실까 네. 모르겠습니다. 2m의 반. 네. 투표소에서도 다른 선거인과의 거리를 둬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과연 몇 미터일까요? 1m 이상, 2m 이상, 3m 이상.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1번 1m 이상이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며 발열 체크 받기, 손 소독하기, 비치된 비닐 장갑 착용,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1m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m 네. 이하가 아니고 네, 이상이고요. 이상. 네. 지난 사전투표 투표 기간에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간격이 좀 좁혀지는 경우가 네. 있었다고 그러는데 투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내일 투표하러 가실 때는 1m 이상을 꼭 좀 지켜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투표는 꼭 하셔야 되고 1m는 띄우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만났나요? 네, 자, 마지막 문제 문제 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문제도 OX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할 수 있다.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OX. 마지막 문제 선택해 주시죠. 힌트는 세 글자로 다가왔습니다. 오. 큰일 나요. 아, 큰일 나죠. 네. 큰일 납니다. 그 기표소 안에서는 핸드폰 자체를 꺼내시지 않으셔야 되죠. 예. 큰일 맞습니다. 나요. 네. 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박정은 MC는 큰일 나요 얘기를 했는데 맞을까요? 오늘 아침 퀴즈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투표소 입구에서는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할 수 있지만요. 투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금지됩니다. 네. 투표소 내에서는 촬영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침엔 퀴즈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5문제 모두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퀴즈까지 참여해 주고 함께 풀어주신 박찬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네. 파이팅 코리아.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라는 거였는데 아직 사진 사연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네, 그럼요. 사진과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야흐로 이제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이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오. 구성원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더불어 이제 펫 용품들이 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고려한 수제 간식도 만들어 네. 보고요. 또 초상화도 그리면서 특별하게 사랑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때론 귀엽게, 때론 사랑스럽게 내 인생의 동반자, 영원한 친구, 반려동물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을 위한 기분 좋은 정보, 반려동물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기 위한 이보다 더 애틋할 수 없는 특별한 동물 사랑법. 함께 만나볼게요. 원주의 한 수제 간식 전문점을 찾았는데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의문의 화려한 음식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사장님, 저는요 닭 연어 타르트랑 한우 빼빼로 그리고 오리 연근찜 좀 독특하긴 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는 사람이 먹는 간식이 아니라 강아지가 먹는 간식이에요. 네? 이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요? 네, 바로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파는 곳인데요. 영양은 물론 차별화된 메뉴로 요즘 인기를 얻고 있대요. 저도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마트에서 매번 샀거든요.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간식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무방부제로 만드는 수제 간식이에요. 네, 마트에서도 제품이 잘 나오지만 방부제가 아무래도 들어있으니까 강아지들의 건강을 조금 더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수제 간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약 20가지 정도의 간식이 준비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수제 간식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서 강아지가 좀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도 아무래도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관심 많이 가거든요. 한번 수제 간식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 닭 연어 타르트랑 오리 연근치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족인 나의 반려동물에게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야 다 같을 텐데요.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연어와 닭으로 고급 웰빙 간식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닭연어 타르트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나요? 쌀가루, 계란, 코코넛 오일로 반죽을 한 후에 이 틀에 밑바탕으로 깔고 1차로 구운 후 위에 토핑들을 올려서 마지막으로 구우시면 완성인 타르트예요. 와, 간단하네요. 사람들이 먹는 일반 타르트 이상의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디저트. 닭 연어 타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쌀가루, 계란 등으로 부드럽고 고소한 반죽 시트를 만들어주는데요. 그리고 타르트 틀에 올려 모양을 만든 후 오븐에 1차 구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10분 정도 구운 시트지가 스피드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위에 고구마를 밑으로 깔아주고 네. 그 위에 토핑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달콤한 맛과 토핑들을 잘 장식하기 위한 과정. 우선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고구마를 이렇게 평평하게 밑으로 깔아주시거나 아니면 좀 도톰하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타르트의 하이라이트, 영양과 맛, 색과 모양, 두루 갖춘 다양한 재료들을 반려동물의 입맛에 따라, 취향에 따라 세팅해주면 되는데요. 와, 재료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네요. 재료를 듬뿍듬뿍 올려야 강아지들이 더 잘 먹고 좋아하기 때문에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넣어요. 천연 재료의 고급 비주얼을 갖춘 닭 연어 타르트. 이제 오븐에서 살짝 구워주기만 하면 인류 레스토랑 음식 부럽지 않은 반려동물들만을 위한 명품 간식이 탄생됩니다. 자, 이번에 만들어 볼 간식은 어떤 간식이죠? 네, 오리 연근칩입니다. 어떻게 만들면 돼요? 연근을 데친 다음에 네. 식초 소독한 오리고기를 붙여서 건조하면 되는 간식입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연근과 오리로 바삭한 칩을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근을 올려놓고 오리고기를 이렇게 꾹꾹. 오리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좀 더 듬뿍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 애기들이 오리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으시면 구멍에 네. 이렇게 됐어요. 굳이 따로 모양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손쉽게 연근꽃이 피어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리고기를 식초에 담근다고 들었는데 식초가 들어가면 좀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담그시는 거예요? 식초물에 담그는 이유는 기생충과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수제 간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방부제가 안 들어가니까 보관 방법이나 기간이 좀 궁금하거든요. 수제 간식은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실온에서 보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냉장이나 냉동 이렇게 보관하셔야 되고 냉장에서 보관하실 때는 3일에서 5일 정도, 네, 냉동에서는 한 달 정도 가능하세요. 모양 같은 연근과 오리를 건조시키면 바삭하고 감칠맛 나는 간식이 완성되는데요. 반려동물들의 건강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로 반려동물과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셨을 텐데요. 이럴 때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수제 간식을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쿠키야, 크림아, 언니가 빨리 가서 맛있는 거 줄게. 자, 이번에는 반려동물과의 뜻깊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오니까 엄청 예쁜 그림들이 많네요.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저희는 이제 카페 화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취미 미술 공간이에요. 일반 화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곳에선 특별한 그림을 그리고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조상화예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독특하게도 반려묘, 반려견들을 그리고 계세요. 보통 이제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뭐 반려견이라던가 반려묘, 이제 자신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좀 이제 극사실주의로 그릴 수 있는 수업이에요. 우와, 진짜 똑같아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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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사진이랑 그림이랑 똑같아요. 와, 아니 여기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좀 동물 키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동물을 좀 더 제 동물 관찰하고 애정을 갖고 바라보면서 그림으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일상의 모습을 많이들 담아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실제로 그려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좀 평소에는 좀 전체적으로 봤다면 그림을 그리려면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긴 이렇게 생겼구나, 저긴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애정을 갖고 제 동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 얘는 이렇게 생긴 게 예쁘구나 하고 좀 더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덕분에 책임감도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눈의 색깔, 털의 결 등 한 올 한 올 살려 최대한 생동감 있게 표현해야 하다 보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초상화를 반려동물로 그리는 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 클래스는 어떻게 여시게 된 거예요?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반려견을 키우려고 막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이제 그 보통은 1인 가구들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근데 1인 가구다 보니까 이제 일도 해야 되고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내가 케어하기에는 이제 너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게 되게 그 강아지들한테 해서 안 될 짓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키우고 싶은데 막상 내 환경에서는 이제 키울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는 클래스를 열게 됐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유기견들 많이 이렇게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그런 인식을 또 좀 개선을 해보고자 이렇게 클래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건 분명 행복한 일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사랑과 정성을 다해야 하겠죠. 애틋한 마음 담아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들. 우와, 털의 이 질감은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 살리시는 거예요?
세필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평소에 원래부터 미술 실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고요? 네, 많이 도와주셔서 옆에서 코치 해주시는 대로 하니까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손으로 그린 서정적이고 따뜻한 감성이 반려동물 초상화의 매력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평생 추억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네요. 함께 있어 더 소중하고 든든한 나의 반려동물 가족들. 나만의 특별한 사랑법으로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세요. 글쎄 이제 부럽다는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저도 못 먹어본 그 저 닭고기, 오리고기 그 저 수제 요리하고 네. 그 뭐요? 연어 타르트? 타르트. 이또 정성뿐만이 아니고 네. 영양까지 듬뿍 담겨서 먹어보고 싶다. 정말 맛 없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그 반려동물 초상화에도 눈길을 갔는데요. 네. 이렇게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서 그려서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지고요. 저런 초상화를 반려인이 선물을 받으면 엄청 감동받을 것 같죠? 그러겠죠. 네. 이제 반려견은 그걸 못 알아봐도. 네. 네. 어쨌든 뭐 문화가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참 행복한데 그 초상화 저도 좀 그려줍니다. 제가 그려드릴까요? 여기 수염 이렇게 다가 강아지처럼 해주시려고요. 네. 뭐 좀 시간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제가 그림 그릴 재주가 있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네. 특별한 재주가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무료한 시간도 있는데 뭐 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요즘 집콕 하시는 분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네.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불 밖은 위험하다 외치는 집돌이 집순이. 이들에게 숨쉬기보다 쉬운 그것은 다름 아닌 방콕이었으니 외출은 최소한으로 지루함은 이겨내는 이른바 집거생활 노하우 전격 공개. 아니야. 오, 진짜 쉽고 간편하네요. 그럼요. 쉽게 먹고 신나게 즐기고 우아하게 쉬는 집돌이를 위한 취향적인 라이프. 궁금해요? 궁금하면 채널 고정. 바이러스만 문제가 아니죠. 미세먼지, 스모그, 황사, 봄철 3대 불청객이 들이닥친 요즘. 집 밖을 나가기 싫어지는 이유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니 여러분, 아니 이렇게 집들이 집순이도 자발적일 때나 행복하지. 맨날 집안에서 TV 보고 밥 먹고 밥 먹고 TV 보고 TV 보고 밥 먹고 밥 먹고 TV 보고 이거 지겨워요. 지겨워. 으아. 그렇다면 주목하시라. 층간소음 걱정은 반으로 줄이고 스트레스 지수는 살짝 낮추는 특급 솔루션. 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아니 요즘 이 시국에 말이죠. 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신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 야외 물놀이 때나 보던 에어바운스가 집안에 떡하니 설치되는 저 경이로운 광경. 이것이 바로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한 홈바운스 배달.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까지 빌려주고 빌립니다. 아니 정말 대단한데 찾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불가능하셔서 일반 가정집에서 홈바운스를 많이 대여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가정에서 안전하게, 네. 재밌고 신나게. 가정에서 구입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상당한 에어바운스. 하지만 홈바운스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집안에 작은 놀이터가 생깁니다. 와, 아이들이 정말 신나고 재밌게 노는데 보는 아빠도 흐뭇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아빠도 저희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노시던데 네네. 어때요 정말?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놀이터나 밖에 나가기 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홈바운스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서 좀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애들이 일단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너무너무 저 부모로서 마음도 좀 편하고 좋습니다. 홈바운스 하나면 아이들도 부모님도 대만족.
신나게 놀았으니까 마음의 양식을 한번 쌓아볼까요? 책 속의 마음의 양식. 요거 읽었고, 요것도 읽었고, 이것도 읽었고, 이것도. 이것도. 다 봤어. 다 읽었다고요. 이제 어쩌죠? 미디어 기기만 끼고 살다 보면 진짜 책이 읽고 싶어진다는 집돌이 집순이들의 요상한 심리. 집 밖에 나가는 시간은 줄이고 책 살 필요도 없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데. 진짜? 여기 어디쯤인데? 일단 차부터 몰고 나온 집돌이 기정 씨. 그렇게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순간 도착한 곳은 수상한 거래 현장.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제가 부탁한 책 감사합니다. 시간 되십시오. 잘 읽을게요. 드라이브 북스루. 책도 이렇게 받을 수 있군요. 북드라이브 스루는 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사전에 신청한 도서를 도서관 주차장에서 안전하고 간단하게 수령할 수 있는 도서 대출 서비스입니다. 오, 정말 서로에게 접촉을 피하면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나 잠깐 멈춤 같은 캠페인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일상에 가깝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준비하였고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책을 찾고 고를 필요 없이 읽고 싶은 책을 예약해뒀다가 차 안에서 건네받기만 하면 되는 초간단 서비스 북드라이브 스루. 안전하고 간단하게 빌릴 수 있는 북드라이브 스루. 주소지가 달라도 빌릴 수 있나요? 네, 의성군민에 한해서 주소지가 의성군민에 한해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성 군민이면 네, 누구나 빌려볼 수 있습니다. 오, 타 지역은 가까운 지역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책이 이렇게 많은데 보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해요? 네,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북드라이브 스루로 대출하신 도서는 도서관 1층에 설치된 무인 반납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 반납을 할 때도 접촉을 피할 수 있다. 네. 더욱이 매일매일 책 소독까지 꼼꼼히 한다니 이런 유용한 시스템은 널리 알려야겠죠. 비대면이 일상이 된 요즘 드라이브스루 도서 대여를 통해 책도 안심하고 빌려보세요. 집 밖은 위험해요. 드라이브 스루는 안전해요. 집돌이 집순이의 특징 중 하나. 집안에만 있다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냉장고 안부가 궁금하게 마련. 그런데 요리 실력은 부족하고 참 고민입니다. 고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좋아요. 초간편 초간단 요리교실 오픈. 잘 배워보세요. 신선한 재료 준비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들어줄 메뉴는? 네, 봄날의 꽃김밥과 식빵으로 만든 애플파이입니다. 재료 하나하나 썰고 볶고 양념까지 해야 하는 김밥. 하지만 속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초간단 요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슬라이스햄과 달걀 지단만 있으면 초딩 입맛의 집돌이도 먹어보나 마나라고요. 특별히 맛내지 않아도 간단하게 한 끼 식사 가능합니다. 괜히 이름만 봄날의 꽃 김밥이 아니었던 오늘의 메뉴. 예쁜 김밥이 먹기도 좋은 법이죠. 우와, 김밥 안에 꽃 폈다? 예쁜 꽃 모양 김밥이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지네요. 네, 여기 오늘 꽃 모양이기 때문에 계란 지단과 햄으로 돌돌돌 말아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충 집안에 있는 재료만으로 럭셔리하게 먹는 두 번째 방법. 식빵 하나만 있어도 달라집니다. 일단 사과잼부터 만드는 것이 먼저. 사과를 잘게 썰어준 뒤 버터와 설탕을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나만의 사과잼이 금세 뚝딱. 사실 빵 하나 만들어 먹으려고 하면 일일이 반죽하고 숙성하고 빚어서 굽기까지 적지 않은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식빵 하나, 사과 몇 점만 있으면 이렇게 애플 파이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복습. 납작하게 누른 식빵에 달걀물을 살짝 묻혀주고 즉석에서 만든 사과잼을 넣은 뒤 잘 오므려 달걀물을 2차로 쓱싹. 그런 다음 구워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봄날의 꽃 김밥과 식빵 애플파이. 오, 보셨죠?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한데 집에서 응용할 때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네, 일단 김밥은 안에 김 크기 때문에 안에 있는 햄과 계란 지단을 얇게 꼼꼼하게 잘 말아주셔야 되고 따뜻한 밥을 얇게 피셔야 되고요. 네. 식빵 애플파이는 나중에 오븐에 한 5분 정도 구워야 되는데 오븐이 없는 가정에서는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하셔도 된답니다. 아이들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아이들이 요리하는 걸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유치원생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간단 요리 같이 만들어요. 집 밖은 여전히 위험하고 외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 여러분도 행복한 집돌이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집안에서 신나게! 집까지 안전하게! 집에서도 간편하게! 외출이 쉽지 않아도 괜찮아요. 집돌이 집순이 생활 즐겨보세요. 우리 사진사연 주제도요. 네. 예, 우리나라 최고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에어바운스를 집에 대여할 생각도 그리고 이제 뭐 몇 번 만나보긴 네. 했지만 이 책을 드라이브 스루로 그러니까요. 예,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참 아이디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매일 뭘 먹을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화면 보면서 정말 간단한 재료로 그 꽃김밥도 말아보고 싶고 그 애플파이도 만들어서 그 집안에서나마 좀 소풍 가는 느낌을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아니 만들면 좀 네, 만들어서 좀 드릴게요. 진짜로? 네, 이야. 그럼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문제인데. 자, 뭐 좀 만들면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집 밖을 나서실 때는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시간 대전 기온 11.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반면 한낮은 대전이 23도까지 오르며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종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1도, 공주 23도, 세종 2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에는 대전의 낮 기온 25도까지 올라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후 금요일과 일요일에 비가 온 뒤 기온은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우리 방송 같이 보시는 네. 가족 여러분들, 아침 가족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참여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네. 파이팅 코리아, 우리나라가 최고야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4438번님, 아름다운 우리나라.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꽃, 사계절이 풍경이 있는 우리나라가 최고죠. 그럼요. 사계절이 다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 중요하잖아요. 몰라요. 네. 예, 꽃 피고 낙엽 지고 눈 내리고 좀 여름엔 덥고. 우리나라 정말 사계절이 있다는 거 하나가 감사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네.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850번님, 우리 할머니네 파가 최고예요. 네. 어제 아빠 엄마 따라서 시골 할머니네 갔다 왔는데 싱싱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촌을 사랑합니다. 와. 가서 일을 좀 도와줬나 도와주셨겠죠? 모르겠어요. 네. 근데 파가 최고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파란색 파 보니까 네. 그냥 청청청청청청 썰어서 어디, 네. 파 요리는 파는 어디에 들어가나 그러니까요. 맛있잖아요. 아. 오죽하면 기름의 기본은 파기름 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정말 네. 맛있겠어요. 7813번님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안하고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의료 장비 및 검진에 관련 위상이 높아진 것을 알게 되어 뿌듯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네. 정말 전 세계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야, 와. 우리나라 정말 이 의료 관련돼서는 이제는 뭐 우뚝 섰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
5646번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힘내라, 아자아자. 역시 자랑거리가 사계절. 그럼요. 앞에는 봄이었고 조금 아까는 이제 네. 은행이었고 지금은 가을이고. 겨울인가요? 와, 겨울인 것 같은데요. 네, 와. 야, 이분은 사지사철 다 계획이 있군요. 준비를 많이 네, 했어요. 와. 아, 저 산정상에서의 태극기 참 멋스럽습니다. 멋있네요. 네. 0587번님, 요즘 농수로가 계단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야생동물들이 농수로에 빠지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 희생이 됐는데 오. 이렇게 변해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길이 생겨 다행이다 싶어요. 야. 아, 야생동물이 올라올 수 있게 오, 네. 저렇게 만들었군요. 정말 이제 환경을 지키고 동물들과 함께하는 것이 네.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거는 우리도 올라갈 수 있겠다. 네. 7658번님, 대한민국의 글자 한글의 독창성을 자랑하고 싶어요. 과학적이고 우수한 한글을 더욱 사랑할게요. 아, 네. 글씨가 너무 이쁘네요. 네. 요즘에 이제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같은 글씨인데 꽃 향기 가득. 너무 예쁘죠. 꽃 선물을 해야 되네. 네. 9928번님, 귀한 토종 민들레를 공원 한켠에서 보았네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오. 노란 민들레는 외래종이라 합니다. 오. 우리 것이 화려하지 않지만 더 이쁘죠. 귀하고 소중한 우리 것이 최고랍니다. 조금 더 소박한 느낌이 있네요. 노란 민들레는 외래종이군요. 몰랐어요. 저게 이제 토종이란 얘기잖아요. 민들레 호시되어 헐헐 날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2704번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참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봄이 갈수록 짧아지는 듯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치도 좋고 문화재도 많고 살기 좋아서 정말 자랑스럽네요. 모두 네. 건강하세요. 네. 오늘 우리나라 이게 파이팅 최고야 네. 하는 내용 중에 이 사계절 얘기가 참 많이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네, 정말 맞습니다. 사연 잘 만나봤어요. 네,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분들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본 투표하는 네. 날이잖아요. 뭐 계속 뭐 방송들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대의 그러니까요.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과연 내일 본선거에도 그 투표율이 이어질지 네. 기대를 좀 모으고 있죠. 네, 그리고 자가격리자 중에서도 무증상일 경우에는 투표에 또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또 국민의 기본 권리잖아요. 관심 있는 후보나 정당의 정책과 공약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투표,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꼭 신분증 지참하시고요. 예, 장갑. 비닐 장갑을 주는데 네. 개인 장갑 끼고 가시면 안 쓰실 수도 있다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시고 마스크 끼시고 1m 이상 거리 유지하시고 네. 투표하고 나서 내가 응원한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 좋잖아요. 네. 그 확인 때문에 저희는 내일 아침에 이제 아침이 좋다는 쉽니다. 네. 예, 총선 중계 방송 관계로 쉬는데요. MBC와 함께 총선 중계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은 목요일 날 와야 네. 되겠죠. 목요일 날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